자, 교과서 93쪽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도함수를 활용해서 해결하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 fx가 0이 되는 x값은 바로 x축과의 교점. 이게 세 개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실근의 개수도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요 방정식의 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좌변을 fx로 두고 미분해 가지고 증간표를 작성한 다음에 자, 극대와 극소값을 구해서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3개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 이게 0이 되는 x값이 바로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들 미분해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서 0이 되는 값을 조사한 다음에 증간표를 작성해 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만 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지금 이게 보이죠? 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모두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x축과 교점이 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1번의 1번은 한 개예요. 자, 가로 2번 그래프 볼까요? 이렇게 돼요. 4차 함수 형태인데 자, 극대 극소가 모두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2개.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가 그걸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9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방정식 fx, gx 실근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 이렇게 또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를 넘겨가지고요, 요 좌변과 요 a 우변의 이 a를 또 다른 함수로 놓고 두 함수가 만나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끔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하고 우변의 함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일단 요거를 그린 다음에 이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이 5와 4 사이에 a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의 함수를 그냥 이번에는 fx로 두께 a를 포함해서 요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제 f'x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6으로 묶어내면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갔는데 우리가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는 것은 이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자, 나중에 우리가 끝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교점이 존재하려면 이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여야 되겠죠.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제 1번처럼 하셔도 되고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는 찾았잖아.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이다. 여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은 이 f-이란 극대값과
F1이라는 극소값을 곱해서 보다 0보다 작으면 된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곱한 결과가 0보다 작다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과정을 생략할게요. 2차 부등식이 되잖아요. A에 관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3차함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극대값이 이렇게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의 교점. 아니면은 극소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f-2가 0이거나 f1이 0인 거니까 따로 식을 적지 않더라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a가 마이너스 7이거나 a가 20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극대극소가 모두 부호가 같으면 돼요. 아니면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둘 다 음수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되면은 x축과의 교점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알겠죠? 네. 그건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프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도함수죠. 도함수의 부호 따져서 증가함수 작성한 다음에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풀 때도 이걸 넘겨가지고 이게 0보다 커나게 이거를 그냥 새로운 hx라는 함수로 두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를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제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것을 그냥 fx로 두고요. 미분을 했죠. 그러니까 0과 1에서 극대극소로 가져요. 근데 0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증가함표를 작성을 해보니까 1에서 극소를 갔는데 0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0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최소값이 0이니까 극소이자, 그죠? 이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립함을 보일 때는 증가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가 0 이상일 때 최소값이 바로 0이니까, 그죠? 극소값이자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지? 뭐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죠. 예. 문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걸 fx로 두고 미분하는 거죠. 미분.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과 1이에요. 마이너스에서 극대, 1에서 극소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x축, y축 원점 표시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자, 1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소값을 구해보니까 f1은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나와서 0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x축에 이제 접하는 거죠. 극소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항상 x축 위로 올라가 있어요. 1인 순간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제 0이므로 아까 예제처럼 하면 되는 거죠. 네. 문제 4번도 좌변에서 우변의 식을 뺀 거를 우리가 fx로 둡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미분해가지고 증가표를 작성한 다음에 증가감소 상태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죠.
4로 묶어내면요.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x값이 1 하나밖에 없고 1에서 유일하게 극소만 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럼 1에서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f값 한번 구해보세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1 나오죠. 최소값이 1인데 당연히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증명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문제 1번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문제 예제 1번이나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문제 2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활동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도함수의 활용 이제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쭉 한번 보시면 t가 이제 시간이죠. t가 1에서 1 더하기 델타 t까지 변할 때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 그러면 이제 이게 거리니까, 그죠? 자, 전체 시간,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평균 변화과 같은 거죠. 평균 속도는. 그 다음에 델타 t가 0으로 간다 라고 할 때는 평균 속도의 극한이 될 텐데 이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물리 시간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런 것들은 다 식에서 주어집니다.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속도는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평균 변화율이다. 그러면 순간 속도 또는 이제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미분계수가 됩니다. 미분계수. 그죠? t에서의 전피의 순간속도 v는 바로 속도라고 많이 쓰는데 f't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그게 뭐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함수를 배울 때 이러한 편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제 도함수는 보통 f'x 또 y'을 주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요거 dy dx dx분의 dy 그죠? 아니면 또 dx는 여기 fx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뜻이 다시 v를 t에 관해서 미분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바로 가속도다. 그리고 속도의 부호는요,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는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이제 증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원래 방향대로 가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속도가 음이 되면은 원래 함수로 따진다면 이제 감소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위치보다. 그죠? 네.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전피의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t는 1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는 먼저 이걸 미분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v는 뭡니까? x'이 되는 거. dx, dt인데 그냥 x'이라고 써도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6t-12가 되죠. 이게 바로 도함수죠.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도함수. 여기에다가 1을 재면 바로 그게 순간 속도. 근데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나오죠. 이게 가속도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가속도는 6이네요. 일정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함수에서 증가 감소가 바뀔 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죠. t가 2초일 때네요. 2초. 그죠? 네. 0에서 2까지는 원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 t가 2보다 클 때는 속도가 0이니까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가는 거죠. 네. 자, 문제 1번도 같은 식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속도와 가속도로 보니까 먼저 V를 구해봅시다. V는 뭡니까? 요거 미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8t가 되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V를 요거를 미분하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구해놓고 t 대신에 여기다 3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t 대신에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여기다 3 대입하니까 0 나오네요. 그럼 이때 가속도는 0이고요. 여기다 3 대입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7 나옵니다. 27. 속도는 27입니다. 직접 한번 꼭 계산해 보세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가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t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은 t는 여러분들 0보다 크니까 시간이니까 당연히 생략하고 6초가 되는 겁니다. 6초. t가 6일 때입니다. 6일 때. 아시겠죠? t가 6일 때.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쭉 배경 설명 읽어보시고 결국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위치나 뭐 높이나 뭐 거리나 다 같은 겁니다. 네.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을 이렇게 위로 던져서 올리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방향을 턴하잖아요. 바꾸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알고 계세요. V가 0일 때입니다. 그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위치 나타내는 요 함수를 미분해야 돼요. 여기 구했죠, 그죠? 네. 얘가 바로 0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 순간이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올라가다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0인 순간에 방향을 턴하잖아요.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2초일 때 방향을 바꾸고요. 최고 높이를 도달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건 45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만 하고. 두 번째,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높이가 0일 때 아닙니까? 그죠? 먼저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양수니까 t가 5인 순간 이것만 되겠네요. 그러면 속도 구한 데다가 여기다 5를 대입하면은 떨어지는 그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5를 대입한 거죠. 그죠? 네.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단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시된 단위를 꼭 사용해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이것도 요 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V가 0일 때 아닙니까? 정지가.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그죠? 미분해가지고 구하세요. 82.08 마이너스 0.54 t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0이 될 때의 t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넘겨서 0.54분의 82.08인데 이거는 뭐예요? 8208을 54로 나눈 거죠. 그때 t 값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152G가 나옵니다. 152. 그래서 152초가 정답이고요. 제동을 건 후 2초가 되는 순간에 열차의 가속도니까 요걸 한 번 더 미분해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미분해야 됩니다. 그럼 V 프라임이 바로 가속도 A가 되고 요것은 그냥 마이너스 0.54가 되네요. T와 상관없네요. 그죠? 예. 그러면 미터 퍼 가속도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예, 이거 세크 제곱. 이게 단위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걸어간 거리입니다. 걸어간 거.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가로등 밑에 여기서 출발해서 쭉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이제 요게 그림자. 예. 그러면은 민기가 출발한 후 T초 동안 거리, 이제 이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요거. 응? 요게 이제 뭐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뭐 그거예요. 그 요거는 여러분 삼각형의 닮은 비를 활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이미 속도가 나와 있네, 그지? ET라고 하면 되겠다. ET. 이거는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ET라고 바로 쓰면 되겠고요. 이미 속도가 주어진 거니까. 만약에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비례식을 세워서 닮은 비를 활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풀면 되고, 바로 2번이 그겁니다. 바로 요거 대 요거는 해야 됩니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례식을 세워보면 5 대 X는 그죠? 요거 대 요거입니다. 요거 대 요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거를 거리가 2t니까 요거 나머지가 x 빼기 2t가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거리가. 그죠? 그럼 5 대 x니까 2대. 그렇죠? 2대 x 마이너스 2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이 이거와 같아서 2x는 5x 마이너스 10t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여기 3x 나오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3분의 10t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거를 미분하면 나오는데 이게 3분의 10 나오네요. 그죠? 이제 x는 3분의 10t고 그림자 요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 거리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지? 3분의 10. 자, 이게 단위가 있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속도라는 거는 거리가 아무리 여러분 커지건 말건 이거 일정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일정하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일정하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일단은 도함수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치나 높이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